자, 지금부터 타임리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 timelift.org라는 홈페이지에 와 있고요. 여기 지금 타임리프에 대해 설명이 나와 있죠. 현대적인 서버 사이드 자바 템플릿 엔진이다. 네, 그래서 자바 기반으로 동작하는 템플릿 엔진이고요. 그 기존에는 JSP를 이용해서 코딩을 했었는데 이제 HTML 표준에 맞게 또 스프링 팀에서 또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는 타임리프로 대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아래 문법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HTML 문법이죠. 네, HTML 문법 기반으로 하고요. 여기는 확장자도 HTML이고요. 대신에 그 서버에 있는 그 컨트롤러 변수들 사용을 할 때 컨트롤러에서 이제 요 뷰를 호출을 할 때 그때 이제 변수들 이런 식으로 th 컬론 텍스트 해서 요 안에 그 어떤 값들 넣어주면 요 안에 있는 네임이 그 요 파일만 열었을 때는 네임이 뜨고 실제로 서버 구동했을 때는 요 값으로 바뀝니다.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그 each라고 해서 그 자바의 퍼루프와 유사하죠. 그래서 all product라는 어떤 리스트들 혹은 배열 이런 거를 이 프로드라는 변수에 하나씩 꺼내서 요 tr이 요 all product 개수만큼 계속해서 루프를 돌면서 요 안에 있는 이 td를 행을 계속해서 추가하면서 세팅을 해줍니다. 그래서 요 prod.name 이런 식으로 자바와 동일하죠. 네, 자바가 비슷한 문법으로 쓸 수 있고요. 혹은 이렇게 넘버스라는 사전에 정의된 util 클래스들이 몇 개 있어요.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넘버스를 해서 요 프라이스 값에 어떤 소수점 이런 걸 찍어줄 수도 있고요. 혹은 뭐 콤마 같은 거 이런 것도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자세한 문법은 여기 홈페이지에 요 닥스라는 문서를 클릭을 하고요. 여기 최신 버전 가장 나오는 최신 버전의 리드 온라인 요거를 클릭하셔서 요 문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근데 문서가 다 영어로 나와 있죠. 그래서 지금 구글 크롬을 사용하시면 그 한국어로 번역 요 상태로 보셔도 되고요. 아니면 저같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구글 번역기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버튼이 나타납니다. 이걸 누르면 이런 식으로 그 부분적으로 번역을 할 수 있고요. 저 같은 경우는 그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번역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. 개발 문서를 볼 때는 아무래도 영문서로 된 게 좋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추가한 거는 이런 식으로 단어를 선택하게 되면 네이버 영어사전 요 확장 프로그램도 설치를 했습니다. 크롬의 웹스토어 웹스토어라고만 쳐도 될 거예요. 크롬 웹스토어에 가셔서 구글 번역 요거를 설치하시고 자, 그 다음에 이 네이버 영어사전. 저 같은 경우 이 두 개를 설치해서 이 기능이 있고요. 그 영어 공부보다 그냥 빨리 그 문서를 읽고 싶다. 그 한국어로 번역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자, 아무튼 그래서 이 문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문서 처음에 설명이 나와 있고요. 여기 보시면 JSP와 그 비교해서 설명이 되어 있죠. 그래서 JSP 태그 라이브러리는 자, 보시면 해석을 해보겠습니다. 다음과 같이 브라우저에서 직접 표시할 수 없는 코드 조각을 포함하고 있다. 뭐 좀 이해하기 힘들게 되어 있는데요. 브라우저가 한마디로 해석할 수 없다는 거죠. 요런 태그들, HTML 표준 태그가 아니죠. 반면에 이 타임리프를 사용하게 되면 브라우저가 문제없이 요 문법을 해석을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요 밸류는 무시되고요. 이 타임리프 문법 실제로 디자이너와 협업할 때 굉장히 좀 유용하다. 퍼블리셔나 디자이너나. 자, 그래서 이게 이제 타임리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아래 게 훨씬 깔끔하죠, 문법이. 익숙하고요, 아무래도. 자, 그리고 여기 뭐 타임리프 설정법이 나오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저희는 그 스프링 부트를 사용하게 되면 저런 것들이 다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.
네, 그래서 using text 지금 3번이죠. 네, 이 부분 여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 텍스트 같은 경우는 요거죠. 네, 저희가 한번 봤던, 네, 이 안에 있는 텍스트가 요 값으로 바뀐다. 근데 지금 이렇게 샵 표시로 되어 있죠. 네, 요 샵 표시 같은 경우는 타임리프에서 제공해주는 메시지를 나타내는 키워드고요. home.welcome에 라고 정의되어 있는 메시지들, 다국어를 지원해 준다면 여기에 영문 버전이나 한국어 버전 요 키에 해당하는 그 값들을 스프링 붓 프로젝트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. 저희 같은 경우는 간단한 간소한 설정을 위해서 일단은 다국어 설정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추후에 다국어 설정을 할 때 이 문법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링크 속성 있죠. href를 th href로 대체해 주고 있어요. 두 개의 선언이 됐죠. 이런 경우에는 이 기본 속성값 요게 이 HTML 파일을 직접 열었을 때는 요 속성값이 적용이 되고요. 실제 서버 구동할 때는 요 값으로 변경돼서 적용이 됩니다. 네, 골뱅이 표시가 있죠. 네, 이 골뱅이 표시 같은 경우는 링크를 나타내는 타임리프의 또 키워드이고요. 그래서 이 프로젝트 주소에 맞춰서 자동으로 변환이 됩니다. 이 파일로. 네, 그래서 실제 서버에 적용될 때는 이 th 붙은 값이 적용이 된다. 네,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아래에 그런 설명들이 있고요. 네, 이 부분 스프링 붓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아까 전에는 그냥 텍스트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uText로 되어 있습니다. unescaped text라는 뜻이고요. 네,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이 안에 이런 식으로 b 태그가 들어가죠. 네, 이렇게 이 안에 또 태그를 넣고 싶을 때는 uText로 값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어요. 자, 그 다음에 이 스탠다드, 익스프레션, 신텍스, 네,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간단하죠. 지금 달러로 되어 있는데요. 요거는 이제 컨트롤러에서 전달해준 변수입니다. today. 그래서 이 today 값이 전달받으면 이 텍스트 값이 서버 기동될 때는 그 서버에서 전달해준 값으로 요 안에 값이 대체가 되겠죠. 자, 요런 달러 기호 말고도 요 아래에 더 다양한 기호들이 있습니다. 일단은 이 별 기호로 아스타라고도 하죠. 네. 어떤 셀렉션 베리어블 익스프레션 해서 어떤 오브젝트의 속성 값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. 요 예제는 아래에서 더 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메시지 아까 전에 봤죠. 다국어를 지원해 줄 때 메시지들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되고요. 그리고 링크 URL 아까 전에 마찬가지죠. CSS 경로 나타낼 때 이렇게 골뱅이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냈습니다. 그리고 프래그먼트 익스프레션 이 프래그먼트라는 거는 화면별로 공통적인 화면들 있을 경우에 하나 작성해 두면 여러 화면에서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물결을 이용해서 프래그먼트 조각들을 불러올 수 있겠죠. 그래서 공통된 화면을 작업할 때 여러 가지 작업들의 작업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그런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 밖에도 이 텍스트 리터럴이라고 해서 텍스트를 그 안에 직접 넣을 수도 있고요. 숫자, 불린, 널, 이런 값들도 다 들어가고요. 더하기, 빼기, 그리고 이 바 안에 두면은, 이런 식으로 네임을, 여러 가지 기호들을 연결시킬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. 그래서 the name is 이 네임 값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크거나 같다
같다, if문. 네.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값들을 이용해서 그 th 안에 값을 나타낼 수 있고요. 웬만한 그 화면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 다 지원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메시지, 네, 이 메시지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죠. 다국어를 지원할 때 이렇게 키값으로 이용해서 이 안에 있는 텍스트들을 바꿀 수 있다는 거. 자, 그리고 변수들 이렇게 달러 표시로 나타내면 변수가 요 안에 값으로 대체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다국어를 설정할 때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로 넘길 수도 있어요. 네. 네, 이런 기능들이 있다는 거, 이 정도만 한번 알고 넘어가고요. 자세한 거는 이 프로젝트 그 소스를 직접 작성을 해 가면서 그때 하나씩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또 베이직 오브젝트들, 사전에 정의된 그 오브젝트들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리퀘스트나 리스폰스, 세션 뭐 이런 값들도 다 이 타임리프 안에서 참조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유틸리티 오브젝트들, 네, 이 자주 사용되는 오브젝트들은 이 데이트, 어떤 날짜 포맷 같은 거, 네, 캘린더, 그리고 스트링, 넘버, 네, 그리고 뭐 리스트, 네, 값이 뭐 비어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할 때 자주 쓰이는 그런 유틸리티들이고요. 그 밖의 내용은 추가적으로 이 문서를 필요할 때마다 참조해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렇게 오브젝트를 하나 지정을 하죠. th 오브젝트를 지정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변수를 지정을 하고요. 그럼 이 안에서 이렇게 first name이라는 그 값을 user.first name 하지 않고도 last name, 네, 이런 식으로 그 값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. 자, 물론 이렇게 하나하나 지정해 주는 것도 지금 가능하다고 나오고 있고요. 네,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더 그 코드가 간소화 되겠죠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섞어서도 쓸 수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러면 굉장히 혼란스럽겠죠. 네, 한 가지 방식으로 통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웬만하면은 이런 폼 형식일 때는 이렇게 th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네,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링크 URL 저희가 골뱅이 기호로 알아봤죠. 아까 전에는 URL만 전달을 했었는데요.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도 나타낼 수 있죠. 그 파라미터로는 어떤 현재 객체의 ID 값을 넘기면 URL에 해당하는 해당 ID 값을 조건으로 검색을 할 수도 있겠죠. 네, 이런 식으로 이 href 네, 태그를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프래그먼트 기호죠. 이 물결 기호. 네, 그래서 요거는 아랫부분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리터럴, 사전을 보면은 문자 그대로라는 뜻이죠. 그래서 텍스트에 그냥 이렇게 스트링 값을 줄 수 있고요. 아니면 숫자를 더해도 여기 표시가 되고요. 아니면 뭐 이렇게 불린 값이죠. 네, true, false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. 지금은 if문을 썼죠. 그래서 true인 경우에만 이 div 태그가 화면에 나타나는 거고요. 네, false인 경우는 이 태그가 아예 나타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널 체크도 물론 가능하고요. 자, 이런 식으로 텍스트 값을 네, 붙여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. 자,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바로 감싸게 되면 이렇게 플러스 기호 따로따로 할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에 쭉 이어서 작성을 하고요. 네, 뒤에 이렇게 앞뒤에 바로 감싸면 네, 이런 식으로 좀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는 문법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. 그 밖에 뭐 플러스, 마이너스 뭐 이런 기호들 뭐 당연히 되죠. 네, 웬만한 기호들은 다 되고요. 그리고 크거나 같다, 뭐 작다, 네, 이런 기호도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보시면 XML 문법에서
요런 기호들, 이 태그 기호들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GT 그리고 네, 요런 기호를 사용을 했어요. 네,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GT나 뭐 LT로 나타낼 수 있다. 여기 이런 설명들이 있고요. 실제로 해보는 거는 나중에 바로 그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컨디셔널 익스프레션. 그래서 자바 문법과 유사하죠. 그래서 앞에 게 참인 경우 첫 번째 값이 적용이 되고요. 지금은 클래스를 적용해주고 있죠. 이게 참이 아닌 경우에는 뒤에 게 적용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단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참인 경우에만 ALT라는 클래스가 적용되도록 지금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. 자, 그리고 뒤에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 필요할 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세팅스 그 속성값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 ATTR이라는 속성이 있죠. ATTR에서 이 액션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이 액션 값이 이렇게 그 서버에 맞게 경로가 올바르게 지정이 되죠. 뿐만 아니라 이렇게 ATTR로 또 밸류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. 자, 근데 이렇게 요 아래 설명 보시면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나옵니다. 이렇게 ATTR 속성보다는 주로 이렇게 실제 TH 액션 이렇게 속성을 줘서 이 액션 값을 바꾸는 게 훨씬 더 깔끔해 보이죠. 그래서 저 ATTR 속성보다는 이렇게 직접 그 속성 값을 지정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자, 하지만 이 ATTR 속성에는 이렇게 하나 말고도 여러 개의 속성을 한 번에 지정해 주는 이런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긴 합니다. 자, 그리고 또 하나 자주 사용되는 거는 이 클래스 어펜드 이런 속성이 있죠. 그래서 기존 클래스 속성에 CSS죠.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특정 조건일 때 특정 클래스를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. 이것도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요.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 체크드 속성을 특정 변수의 값에 따라서 체크하게 할 수도 있겠죠. 이것도 좀 자주 사용되는 그런 속성이고요. 네. 그리고 이터레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요. 저희는 또 이런 식으로 세팅하지 않죠. 스프링 붓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모델에 어떤 리스트를 담아주면 되고요.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올 프로덕츠라는 거를 이 프로즈에 담았다.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프로즈가 이제 리스트라는 뜻이죠. 그래서 리스트의 그 값을 루프를 돌면서 이 텍스트의 td에 세팅을 하는 거죠. 그리고 뭐 URL도 이런 식으로 해줬습니다. return to home 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유틸리티 값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. 클래스도 이렇게 값에 따라서 오드 클래스를 지정을 해주고 있죠. 그래서 위에 있는 이 값을 실제로 서버에서 구동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tr이 나오고요. 이 클래스 ODD 이 값이 그 특정 조건에 따라서 지금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클래스가 특정 조건일 때만 tr의 저 클래스 이 값이 있고 없고 된 걸 확인할 수 있죠.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. if
네, 이렇게 조건으로 나타내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이 thif가 있죠? 네,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 list 리스트죠? 리스트라는 유틸리티를 이용해서 이게 이 리스트, 이 prod comments라는 이 리스트가 비어있는 값인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. 만약에 요게 값이 있다면, 그래서 empty가 그 false라면 지금 다시 true가 되죠. 요 앞에 not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리스트가 실제로 있는 경우에만 요 링크가 화면에 보이도록 네, 이렇게 지금 작성이 되어 있는 거죠. 네. 그리고 이렇게 list.size 하면 요 코멘트의 크기도 알 수 있고요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유틸리티 클래스, 네, 유틸리티를 이용해서 요 리스트의 정보를 이용해서 화면에 표시할 수도 있고 조건으로 분기를 태울 수 있다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if 뿐만 아니라 그 스위치도 사용을 할 수 있죠. 자, 요 유저 롤, 그 사용자 권한이죠. 권한이 어드민인 경우에는 그 이렇게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표시를 해주고요. 매니저인 경우에는 그 매니저라고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그 아스터 기호를 사용해서 그 디폴트 값도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8번 템플릿 레이아웃을 보도록 할게요. 자, 여기 보시면 이 footer.html 파일에 그 프래그먼트로 카피라는 걸 지정을 해주고 있죠. 그 안에 텍스트가 있고요. 자, 이런 그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, 이게 이제 헤더나 푸터일 수도 있겠죠. 네,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네, 이렇게 다른 파일에서 이 부분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footer라고 해서 이 파일명을 써주고요. 그 안에 이 프래그먼트 명을 써주면 이 부분이 이 부분으로 네, 바뀌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아래에 보시면 그 가져올 수 있는 키워드들이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. insert, replace, include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고요. 각각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여기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copy라는 프래그먼트가 있을 때 이 footer 파일에 copy를 각각 insert, replace, include로 가져왔고요. 자, 요 아래에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. 그래서 insert로 하게 되면 요 copy 프래그먼트의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. 반면에 또 replace를 하게 되면 아예 이 div 태그가 사라졌죠. div 태그가 사라지고 저 프래그먼트 내용으로 바뀌고요. 그리고 include를 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내용만 이 안에 들어가서 바뀌게 됩니다. 그러니까 div 태그는 유지가 되고 이 안에 있는 내용만 지금 들어갔죠. 그래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거는 이 replace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. 제 경험상. 네. 자,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면 된다는 거 확인을 할 수 있고요. 그 밖에도 그 프래그먼트를 불러올 때 이런 식으로 그 파라미터를 줄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이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프래그먼트 안에서 그 안에 내용을 바꿔줄 수도 있겠죠. 이런 식으로 좀 유연한 방법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. 자세한 방법은 추후에 그 프로젝트 구성할 때 하도록 하고요. 요 프래그먼트는 요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지역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런 식으로 each 태그를 사용하게 되면 요 프로드 같은 경우는 그 지역 변수가 됐죠. 요 tr 태그 안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이런 키워드로 thwith라는 키워드가 있고요. 지금 first per라는 요 변수를 persons의 첫 번째 값으로 담고 있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first per 값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.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요.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변수를 지역 변수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.
네, 그리고 이어서 이 attribute precedence라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를 해석을 해보면은 그 속성 우선순위라고 나오죠. 네, 그래서 이렇게 태그 안에 이 th 속성들 여러 개가 지정이 되어 있을 때 어떤 게 먼저 적용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우선순위가 나와 있죠. 그래서 오더 순서가 나와 있고요. 그 insert나 replace 같은 이 프래그먼트 그리고 이치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높고요. 특히 그 다음으로 바로 나오는 게 이 if, unless, switch case 이런 조건문들이죠. 특히 이런 조건문들과 이 하위의 이런 속성들 굉장히 자주 같이 쓰이고 있고요. 그래서 if문이 true, false냐에 따라서 이게 if문이 false가 되면 이 아래에 이제 다른 속성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되겠죠. 네, 그래서 요런 순서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으로 그 코멘트와 블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이 기본 HTML 주석이죠. 타임랩프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주석 처리가 되고요. 자, 그 외에도 이 타임리프만의 그 지원해주는 그런 주석들이 있습니다. 자, 하나씩 보면은 자, 이런 주석이죠. 네,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네, 이렇게 주석을 작성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 파일을 열었을 때는 요 안에 있는 요 데이터, tr 데이터죠. 이게 표시가 되는데 나중에 이제 서버를 기동해서 네, 요 페이지를 열게 되면 요 부분이 주석 처리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네, 이렇게 샘플 데이터 여기 보시면 프로토타이핑 테이블스라고 하죠. 그래서 어떤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테스트를 하다가 실제 웹 기동됐을 때는 요 위에 있는 요 tr 태그가 이 이치 루프 통해서 네, 요 부분만 나중에는 데이터가 표시가 되도록 이런 식으로 그 주석을 이용해서 코드 작성이 가능합니다. 자, 그 아래에 나온 방법은 이제 또 반대의 방법이고요. 이 파일을 열었을 때는 이 부분이 주석 처리가 돼서 보이지가 않아요. 실제로 웹 서버가 기동되면 이렇게 주석이 사라지게 되죠. 네,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서버가 기동됐을 때는 나오는 또 그런 방법도 있고요. 자, 그 아래에 나온 방법은 이 th 블럭 태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th 블럭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도 실제로 웹서버가 기동되면 이 부분은 사라지게 됩니다. th 블럭이 사라지고 이 tr 태그 이 부분만 남게 되고요. 하지만 이렇게 이 안에 있는 속성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안에서 이 유저 값, 유저점 하고 그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죠. 이런 식으로 어떤 태그 없이 서버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싶을 때 th 블럭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아래 보시면 뭐 주석과 함께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.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이번에 인라이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작성했었죠. th 텍스트 네, 이렇게 하면 이 텍스트 안의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갔는데 네, 이렇게 하지 않고도 이렇게 그 괄호 2개를 하고요.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변수를 집어 넣으면 네, 좀 간단하게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또 하나 설명 나오는 게 이렇게 꺾인 가로 2개 말고 꺾인 가로 하나와 이 둥근 가로 하나 네, 이렇게 하는 거죠. 네.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그 태그가 네, 이 안에 태그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꺾인 가로는 그 th 텍스트를 대신하고요. 이렇게 꺾인 가로 하나, 둥근 가로 하나 하면은 그 u 텍스트라고 해서 저희가 HTML 작성할 때 해봤죠? 네. 그래서 HTML 작성할 때는 이렇게 둥근 가로로 네,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인라이닝과 기존에 하던 그 내추럴 템플릿과 뭐가 더 좋냐 이렇게 비교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. 기존 방식대로 하면 디자인할 때 이렇게 디자인된 그런 데이터들 그러니까 실제 HTML 파일을 열어도 그 샘플 데이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. 하지만 이렇게 인라이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좀 그 코드 문자열 이렇게 보인다는 거 네,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 뭐 하면서 기존 방식대로 하는 걸 권장하는 그런 뉘앙스죠.
그리고 이 괄호 두 개, 네, 이거를 이제 실제로 쓰고 싶을 때는 이렇게 inline 값을 논으로 주면 inline 속성이 디세이블링 되고요. 그리고 이 밖에도 그 inline 텍스트를 이용해서 또 할 수 있는 문법들이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. 이 아래에 네, 텍스처 템플릿 모드라고 해서 다소 좀 복잡하게 문법이 되어 있어요. 네, 요거는 저희가 지금은 보지 않도록 할게요. 네, 필요할 때 이 문서 참고해서 저런 방법이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인라이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 인라이닝을 사용하실 때는 그 스크립트의 그 th 인라인 속성을 자바스크립트로 지정을 해주시고요. 유저 네임에 이렇게 session.user.name 요 변수죠. 이렇게 달러 표시로 이 가로로 감싸주고요. 그 밖에를 다시 이렇게 꺾인 가로 두 개로 네, 다시 한번 감싸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서버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요 변수 값에 따라서 스트링 값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. 보시면 쌍따옴표가 자동으로 생기죠. 그리고 그 안에 혹시 쌍따옴표 문자열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그 역슬래시 기호가 붙어서 안전하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는 그 대괄호였죠. 근데 그냥 일반 괄호로 감싸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자바스크립트가 깨지죠. 네. 그래서 이거를 주의하셔야 되고요. 필요할 때는 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네, 일단은 이렇게 잘못된 값이 출력이 된다는 거 대부분의 경우는 네, 이런 식의 이 대괄호 두 개를 사용하는 문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아까 전에 봤을 때는 이 부분만 사용을 했죠. session.user.name. 하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정적 HTML 파일, 이 파일만 열게 되면 이 유저네임에 들어가는 값이 없죠. 잘못된 자바스크립트 문법이 되죠. 네, 그래서 이렇게 내추럴 템플릿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요.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 기호죠. 자바스크립트 주석 기호로 한번 감싸는 겁니다. 이 부분은 주석이 되고요. 이 뒤에 스트링 값이 있으면 이 스트링 값이 이 유저네임에 들어가겠죠. 하지만 실제로 서버가 기동되면 이 뒤에 있는 이 스트링 값이 사라지고요. 이 값이 다시 파싱이 되면서 이 아래에 이런 식으로 서버 기동됐을 때는 이 값이 세팅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정적인 파일을 열든 서버 기동 파일을 열든 완벽하게 그 자바스크립트 문법에 준수한다. 네,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. 그래서 이 뒤에 그 스트링 값뿐만 아니라 이런 데이터 타입, 네, 널이든 뭐든 네, 다 사용이 된다고 하고요. 다 지원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제이슨 데이터일 경우, 맵일 경우죠. 네, 맵일 경우에는 네,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CSS 인라이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은 자주 사용되는 것 위주로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래서 이 하단에 네, 어펜딕스 A 이 부분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부분의 문서는 자세히 보진 않고요. 필요할 때 이 부분을 다시 찾아서 보면 되기 때문에 어떤 게 있는지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어떤 세션의 데이터들, 뭐 어플리케이션에 설정된 데이터들 다 가져올 수 있다는 문법이고요. 자세한 문법은 여기서 나중에 컨트롤 C, 컨트롤 V로 네, 가져가서 쓰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메시지 키 값이죠. 그래서 어떤 다국어 값이나 네, 그런 걸 가져올 수도 있고요. 그리고 URL 어떤 패스를 여기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. 자, 또 보이는 게 이 데이트에서 어떤 날짜 포맷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 지정을 하든 아니면 th 텍스트 같은 데다 네, 이런 식의 문법을 써 넣으면 되겠죠. 자, 그 외에 뭐 캘린더
그리고 넘버, 포맷, 콤마 같은 거, 그 포인트 다 찍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스트링, 이게 빈 값인지, 뭐, 어떤 문자열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, 뭐, 어떤 값으로 시작이 되는지, 이런 것들 다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죠. 네.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얼레이스도 있고요. 리스트도 있습니다. 뭐, 스타트 위드, 이런 거. 컨테인스죠. 네. 자, 이런 걸 이제 여기서 검색을 하셔서 자신의 프로젝트에 적용을 시키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타임래프에 대한 간단한 문법을 알아봤고요. 더 자세한 사용법은 저희가 프로젝트를 직접 작성을 해 나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